안녕하세요, 짐영서 홈랩스입니다. 다양한 촬영 화각을 고민하다 보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360도 카메라인데요. 저도 고민만 하다가 괴짜TV님 영상을 보고 냅다 지른 제품이 바로 인스타360 X4입니다. 내돈내산으로 구입하고 2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나 차에 달아놓고 새로운 화각 이런 것만 그냥 만들려고 구입을 했는데, 스펙이나 기능을 보니까 요거 그냥 일반 용도의 카메라로 써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도 써보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면서 공간을 체크하는 용도로도 한번 써봤습니다. 과연 이런 일반적인 용도로 쓸만한 제품인지 스펙과 기능 설명은 제외하고요, 제가 가볍게 쓰면서 느꼈던 장단점 정리만 해볼게요. 인스타360 X4의 장점 첫 번째는 촬영 편의성입니다. 촬영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원래 영상을 찍을 때는 우리가 피사체를 정확히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찍히는지 영상을 계속 체크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X4에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세우고 버튼만 누르면 이 X4를 기준으로 360도 방향으로 전부 다 찍어버리기 때문에 촬영이 정말 쉬워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카메라와 거리만 유지하고 촬영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편집은 좀 재밌고 할만한데 오히려 촬영은 좀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카메라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피곤하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도 어깨에 그냥 메고 다니면 알아서 찍히니까 이게 신경 쓰면서 촬영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생생한 현장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막 재밌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거 카메라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촬영해놨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적절한 타이밍에 촬영까지 하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이 카메라는 그냥 내가 있는 공간 어디에든 세워두고 켜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느꼈던 상황들, 느낌, 이벤트들 모두 한 번에 담기게 되죠. 저는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을 알아보면서 이걸 써봤는데, 제가 당시에 놓쳤던 것들을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가끔 집 보러 갈 때 이런 생각 하시죠? 아, 세탁기가 옵션이었나? 이 에어컨이 작은 방에도 있었나? 뭐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장점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제품 생각보다 사운드 수음 능력이 좋습니다. 생긴 거는 되게 마이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촬영 당시에 아, 이거 뭐 사운드 우리 대화하는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겠지. 아니야? 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네. 아, 이렇게 들어간다. 아, 와, 좋네. 밖에 아예 앉지를 못하겠네. 밖에는 저기밖에 안 돼. 들어가자. 여기 앉을까? 거기 앉을래? 편집 때 확인해보니까 사운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던 경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그냥 뭐 새로운 화각을 만들어주는 재밌는 카메라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실제로 써보면 어느 하나 빵꾸난 스펙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 장점은 충전 속도와 촬영 시간입니다. X4의 경우에는 8K 영상까지 찍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7K의 30프레임 영상을 가장 많이 찍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세팅에 한해서는 2시간 조금 넘게 촬영이 가능했고, 잠깐 이동하는 시간에 충전을 하면 한 3-40분이 안 걸려서 80% 이상이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추가 배터리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느낀 360 카메라의 장점이고, 이제 단점을 얘기해보죠. 첫 번째 단점, 편집 자체는 쉽고 편리해요. 굉장히 앱이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편집이 귀찮습니다. 촬영이 쉽고 편한 것 대비해서 편집 시간이 다른 카메라들보다 확실히 더 오래 걸리거든요. 한 번에 찍히는 공간의 양이 360도로 더 많잖아요. 좋은 컷을 뽑으려면 360도를 다 둘러봐야 되고, 영상을 변형하거나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자유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원래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고 보면 결과물이 동영상 파일이잖아요, MP4. 빠르게 체크하면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구분해놓고 정리하기가 되게 쉬운데, X4는 일단 전용 프로그램의 파일을 불러와서 열어봐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전용 파일들도 썸네일 이미지는 존재해요. 하지만 파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편집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제가 찍어놓고 보관만 하는 자료가 꽤나 많았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인스타360이 이런 편집 시간의 불편함을 감안해서 편집 시간이 필요 없는 기능을 여러 개 탑재를 해뒀어요. 싱글 렌즈 모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뭐 액션캠처럼 찍는 모드가 있고, 셀피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셀피 모드는 이 스틱을 들고 있는 방향으로 딱 이 화각으로만 정해서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기능 설명만 들어보면 굉장히 편리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잘 쓰이지 않는 기능이었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촬영하는 각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개는 이렇게 뽑아서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향하는 힘을 이렇게 잡아야, 수직으로 잡아야만 좀 덜 무겁거든요. 근데 이 셀피 모드의 특징은
대각선으로 거의 45도에 누워서 이렇게 잡게 돼 있는데 이게 1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3분 이상을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대각선으로 들고 있는 건 무겁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무거운 거를 손목으로 버텨야 됩니다. 5분 이상 들고 있으면 손목, 전완근 다 털려요. 물론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들 수가 있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꿈치 아래로 걸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되게 오래 들 수 있는 각도는 아닙니다. 대부분 잘 만들어진 리뷰를 봐도 남자분들도 짧게 찍지 여자분들은 아예 이렇게 찍는 각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그냥 이 셀피 모드를 쓸 바에는 일반 모드로 이렇게 수직으로 촬영을 하고 앱에서 얼굴 트래킹을 따로 해서 익스포트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점이에요. 결국에는 편집 앱을 켜야 됩니다. 물론 모바일 앱 직관적이고 편리하긴 해요. 앱은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세 번째 단점은 360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화면 왜곡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보정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쨌든 광각 카메라 그 이상의 느낌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구입하시면 안 되고요. 태생이 케이스 없이도 수중 촬영이 가능한 액션캠이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도 액션캠의 화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인스타360 엑스포 저는 여러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촬영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품을 단독으로 쓰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했어요. 메인용 카메라는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벼운 메인 카메라를 떠올리면 이런 DJI의 오즈모 포켓 3가 있잖아요. 이 오즈모 포켓 3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해요. 화질, 퀄리티, 저조도 촬영, 손떨바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보다 뛰어난 메인 카메라의 성격이 강하다면 인스타360 엑스포는 액션캠의 강화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프로를 대체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메인 카메라의 촬영을 쉽게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촬영의 각도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가끔씩 존재해요. 그럴 때 그냥 이 제품은 이렇게 놔두고 촬영을 해버리면 필요하면 나중에 앱이라든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뽑아내면 되니까요. 그럴 때 이 제품이 정말 유용합니다. 카메라라는 거는 사실 진짜 기억에 남는 영상 하나, 두 개만 만들어줘도 돈값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촬영을 어렵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촬영하는 곳의 현장감 그리고 그 느낌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360 엑스포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영상 자체의 퀄리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바로 찍고 바로바로 남긴 것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메인 카메라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가벼운 사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